예, 부터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교재의 4강을 한번 보세요. 4강의 핵심 교육을 먼저 볼게요. 이 4강을 보시면 이제 합성어, 파생어라고 나오죠. 합성어, 파생어인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좀 해보셨겠지만 이제 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어는 하나로만 쓸 수 있는 게 단위라고 했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쓰이는 게 복합어. 이건 아시겠죠? 이거를 다 공부했죠. 근데 이 복합어를 다시 뭘로 나눕니까?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눕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합성어와 파생어가 복합어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합성어라는 것은 두 요소가 모두 어근이다.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것은 어떤 말의 중심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파생어는 뭐냐면 두 구성 요소. 예. 한쪽은 어근, 또 한쪽은 접사죠. 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눈물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눈물. 그러면 눈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졌겠죠. 예를 들자면 이게 합성어고, 파생어 같은 경우는 뭐 맨손, 맨이라는 게 접두사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또 겉보 이러면 보가 접미사죠. 또 해서 만약에 먹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히라고 하는 게 피동접미사. 히라고 하는 게 피동접미사가 되거든요. 뭔가를 당하는 거니까 피동접미사.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안 가시는 거 있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위로는 눈 이런 거, 눈, 뭐 물, 꽃 나눌 수가 없잖아요. 바람 같은 경우도 바하고 라고 나눌 수 없죠. 이런 거 다 단위로입니다. 바람을 여러분 바하고 람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바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단위라다. 요걸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합어와 이제 합성어를 여러분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포함하는 게 복합어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복합어 속에 이런 게 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틀게 하셨으면 직접 구성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구성 요소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직접 구성 요소는 이제 보통 IC라고 그래요. IC. 여러분 IC하면 인터체인지만 생각하죠. 뭐 무슨 IC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Immediate Constituent. 영어를 알면 참 좋아요. Immediate가 즉각적인 이고 Constituent가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Immediate Constituent.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 구성 요소라는 뜻이 됩니다. Immediate Constituent. 뭐 이걸 암기할 건 없어요. 머리 글자를 딴 거다. 그래서 단어를 분석할 때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밑에 이제 새끼손가락하고 그 새끼손가락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새끼손가락은 뭐 쉽죠? 새끼손가락이잖아요. 새끼손가락. 그러면 보세요. 이게 새끼손하고 가락을 나누지 않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있어요? 손가락이죠? 맞잖아요. 근데 손가락은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에요? 새끼손가락이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왼쪽으로 쓰는 거는 새끼가 있고 여기 손가락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이 되는 것을 새끼가 이렇게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 가세요? 손하고 가락이잖아요. 손하고 가락. 이걸 새끼가 연결시켰다. 새끼, 손가락.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직접 구성 요소. 자, 47쪽에 보면 47쪽 세 번째 줄 밑줄이세요. 네 번째 줄이네. 끝에 구성을 층위적으로 갈랐을 때 제일 먼저 갈라지는 두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IC.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꽃샘 추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꽃샘 추위 이러면 이제 추위가 있다. 그러면 추위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의 단어잖아요. 꽃이 샘낸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샘 추위를 꽃이 이렇게 수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부모, 여러분이 이제 시부모라고 하면 당연히 뭐 있어요? 부모가 연결되고 시가 연결되겠죠. 우리 뭐 요즘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접사. 접두사죠,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고, 높낮이도 보면 높다와 낮다가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라는 것을 꾸며진다. 이는 이제 명사형 정미사라고 해요. 명사형 정미사. 명사형 정미사. 이게 명사형 정미사다. 자, 어렵지 않죠? 내용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세요. 48쪽.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칠판 안 써도 되겠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놀이터는 놀이가 터를 꾸며주겠죠. 놀이터 아닙니까? 놀이터니까 놀이라는 말이 터라는 말을 꾸며준다. 놀이가 터라는 말을 꾸며준다. 그래서 놀이터. 눈웃음은 웃음이라는 단어를 눈이 꾸며준다. 눈웃음. 불꽃놀이는 불꽃 따로 놀이 따로인데 불꽃이 놀이를 꾸며준다. 맞죠? 불꽃이 놀이를 꾸며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합성을 하는 거죠. 합성. 명사 플러스 명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합성을 하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합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어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합성어예요. 합성어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근과 어근이 연결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성어.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좀 치세요. 합성어는 그 밑에 보면 합성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간에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거나 어근보다 더 큰 언어 단위인 단어를 말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성어라는 겁니다. 어간의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거나 어근보다 더 큰 그런 그 언어 단위인 단어를 말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걸 좀 밑줄 좀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통사적 합성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어근이 모두 단어일 때만 가능하다. 두 어근이 모두 단어일 때만 가능하다. 끝났죠? 그래서 두 단어의 그런 그 뭡니까? 두 단어의 이 배열 방식이 일반 부와 같은 합성어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통사적인 합성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밑에 보세요. 새언니 첫 여름, 새가 언니를 꾸며주고 첫 여름을 꾸며줘요. 새양복 첫 졸업생. 이것도 이제 보면 새가 양복을 꾸며주고 첫이 졸업생을 꾸며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책상과 해시계, 책표지와 해 위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책이 상을 꾸며주고, 그러니까 책상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해시계는 이제 또 하나가 되는 거고, 책표지 같은 경우는 책이 표지를 꾸며주고, 해가 위치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이건 합성어, 그 비번 합성어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사적 합성어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A번이나 B번이나 다 그러니까 통사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문법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런 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합성어면 한 단어를 말하는 건데. 예. 근데 이거 띄어쓰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책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하나의 단위로 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책하고 상하고 떨어지고 해하고 시계하고 떨어지는데 이 자체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책상을 책 따로 상 따로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해시계도 그냥 하나의 그냥 단어로 쓰는데 책 표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책 표지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것보다는 책의 표지인데 이걸 책의 상 해의 시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책 다음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책의 표지, 해의 위치. 해의 위치, 그러니까 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걸 A번은 책의 상, 해의 시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책상을 우리가 책의 상 이렇게 써요? 해의 시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근데 책 표지는 엄밀히 말하면 책의 표지고 해의 위치는 해의 위치라는 거죠. 해의 위치.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니까 통사적인 거죠. 통사적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가시죠? 어렵나요? 문법적으로 그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3번에 보면 알아듣다와 돌아가시다인데 이거는 알다와 듣다죠. 돌다와 가시다죠. 맞나요? 알아듣다는 게 알다 플러스 듣다 아니에요? 돌아가시다는 돌다 플러스 가시다고. 익혀 먹다도 마찬가지죠. 읽다와 먹다가 되는 것이고, 익히다와 먹다가 되는 것이고, 읽어와 나가다가 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순서대로 맞게 되는 게 통사적 합성어다. 근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 세 줄 밑줄 좀 칠까요?
단어가 아닌 어근이 섞여 있거나 그 용어의 어간끼리 결합된 합성어 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 합성어 등으로서 구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다. 이게 나왔죠?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번에 콧물, 바닷가, 반딧불은 뭐 왜 이게 비통사적이냐? 시옷이 다 들어갔어요. 거기 콧물의 시옷, 바닷가의 시옷, 반딧불의 시옷 동그라미 쳐보세요. 49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옷 첨가라고 써놓으세요. 옆에다 시옷 첨가. 근데 우리가 기와집이라든가 고무신, 기와집, 고무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그 시옷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통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옷이 원래는 코하고 콧물이 아니잖아요. 코물이지. 맞죠? 맞잖아요. 여기에 시옷이 들어갔다는 시옷이 들어간 것도 비통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접칼, 이거는 접는 칼, 뭐 맞절, 맞이에서 하는 뭐 절, 늦더위, 늦은 더위. 늦은 더위잖아. 늦더위도 원래. 그렇지 않나요? 맞절은 이제 마주보고 하는 절, 뭐 하여튼 맞대고 하는 절 이런 거고. 접칼은 접는 칼. 꺽쇠는 꺾는 쇠. 이런 건데 이게 다 빠져버렸잖아요. 개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어간에 그냥 뭐 꺽쇠 같은 경우는 어간에 그냥 쇠를 붙였고 다음에 늦이라는 어간에 이것도 더위가 바로 붙어버렸잖아요. 굶주리다, 검북다, 붙잡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도 이제 그거 보면 굶주리다, 검북다, 붙잡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돌아가다, 뭐 그 파고들다 이런 경우는 이제 돌다와 가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파고들다 같은 경우 파다와 들다, 알다와 듣다 이런 건데 이 굶주리다라든가 검북다라든가 붙잡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굶이라는 어간에 그냥 바로 줄이다가 바로 붙어버렸죠. 바로 붙여버렸고 그 다음에 검이라는 것에 그냥 검다의 검이 그냥 불다가 또 바로 붙어버렸죠. 그 다음 붙잡다도 붓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잡다가 붙었죠. 이해가세요? 어간에 그냥 바로 또 다른 것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돌아가시다 듣다는 알이라는 거에 알듣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듣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해가요? 알듣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듣다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그 굶주리다나 검북다나 붙잡다는 바로 어간에 바로 붙었다. D번에 별표 치세요. 이 D번 좀 까다로운데 왜 D번이 까다롭냐면 얼핏 보면 이거 통사적 합성어 아닙니까? 부모, 수족, 독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게 나오면 다 틀려요. 다. 왜 이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부전상서라든가 부모를 부전상서, 모전상서 이렇게 따로 쓰나요? 이렇게 잘 안 쓰죠? 맞잖아요. 부모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수족도 수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지 수가 어쩌고 했다, 족이 어쩌고 했다 이런 말 쓰나요? 써요 안 써요? 수족. 그 다음에 독서도 마찬가지. 독서도 책을 읽는다는 건데 그냥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쓰는 거잖아요. 책을 읽다는데 그냥 뭐 리딩이죠. 영어로 말하면 리딩인데 이거를 뭐 독 따로 서 따로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거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걸 따로따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산과 창문을 보세요. 강산과 창문. 이걸 이제 보시면 좀 쉬워요. 강산은 강이라는 말과 산이라는 말 따로 나눌 수 있죠. 한강, 낙동강, 북한산 나눌 수 있잖아요. 창문은 창이라는 거하고 문이라는 거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통사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단골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 틀려. 자, 여기 이해 안 가시는 분, 잘 설명드릴게요. 안 가시면 안 간다고 하세요. 제가 안 가는지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이해가 가고 있긴 한데. 다시요?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는 부 따로 못 따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단위로 쓰지. 독서도 하나의 단위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였죠? 수족도 하나의 단위로 쓰잖아요. 수족이 뭐 불편하다 이러잖아요. 수가 불편하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족이 불편하다 이렇게 안 쓰. 뭐 족발 먹으러 같이 이렇게 쓰지만 족이 불편하다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강산은 강 따로 산 따로, 창문은 창 따로 문 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사적인 합성어인데 이 부모나 수족이나 독서는 비통사적인 합성어라고.
왜냐면 이게 따로따로 이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전상서 그러지 부 전상서 이렇게 따로 안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지 누가 부라고 그래요? 부께서는 이런 말 써요? 무께서는 이렇게 안 쓴, 만약에 뭘 쓴다면 부친, 모친 뭐 이런 말 붙이지. 그죠? 그죠? 척척박사 똑딱단지도 마찬가지. 척척이라는 부사가 명사를 바로 꾸며주잖아요. 똑딱이라는 부사가 명사를 바로 꾸며주죠. 부사가 명사를 바로 꾸며주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도 이제 통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뭐 동사를 꾸며주잖아요. 맞나요? 부사는 빨리가 달린다, 매우가 빨리, 뭐 매우가 빠른 이런 식으로 부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 뭘 꾸며준다고요? 부사는 부사, 형용사, 동사를 쓰시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얘까지는 안 써도 되겠죠? 뭐 한국인, 여러분 미국인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부사, 형용사, 동사를 꾸며줍니다. 여러분은 이 책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희 영문학 공부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로 된 걸 가지고 막 읽어요. 영어로 된 거. 이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막 원서로 막 읽어가지고 막 변형 생성문법 그런 것도 막 공부했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문과 다니시니까 좋은 거예요. 영문과 다니면 이 책 자체가 원서예요. 원서. 자, 그래서 이제 합성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제 50페이지 넘겨보세요. 50페이지가 있는데 이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설명을 했죠. 그 위에는 그냥 넘어갈게 뭐라고 쓴 건 그냥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예를 바로 볼게요. 큰아버지, 두꺼비집, 강산 이렇게 나왔죠. 강산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큰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형이잖아요. 맞죠? 키가 큰 아버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두꺼비집 근데 이게 참 재밌죠. 두꺼비집이 두꺼비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두꺼비집에 두꺼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참 재밌죠. 두꺼비집 알죠? 이게 내리는 거 그렇죠. 두꺼비 전혀 없잖아요. 강산은 이제 강과 산이지만 우리 국토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그 이선희가 부른 노래인가요? 아름다운 이강산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국토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돌집, 나무집, 벌집, 두꺼비집인데 돌집은 돌로 지은 집이죠. 나무집은 담배통 같은 것에 뭐 끼워 맞추는 부분 써놨죠. 엉뚱이라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집은 벌이 사는 집이지만 두꺼비집은 두꺼비가 사는 집이 아니다. 붓꽃은 붓으로 모양으로 생긴 꽃이지만 분꽃은 글씨로 분을 만드는 꽃이며 제비꽃은 제비처럼 생긴 꽃이 아니라 제비가 올 때 피는 꽃이다. 눈꽃은 눈이 꽃처럼 예쁘게 만들어진 형체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논밭은 논가밭이지만 꽃잎은 꽃가잎이 아니다. 그냥 꽃잎은 그냥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 합성어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 약간의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 이해가시죠? 두꺼비가 사는 집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비꽃이 제비처럼 생긴 꽃이 아니라고요. 제비꽃이 영어로는 바이올릿이라고 해서 써보세요. 바이올릿. 그래서 이게 보라색이라는 뜻도 있고요. 제비꽃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텍스형이라는 노래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 뭐 무덤에 제비꽃이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제비꽃이 피었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제비꽃이 이제 보라색도 되고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바이올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1쪽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한 5째 줄 눈물, 손가락, 손바닥, 책상처럼 합성으로 만들어 쓰이는 것을 영어에서는 tear. 우리는 눈물이잖아요. 눈과 물이잖아요. 맞죠?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영어는 tear가 한 단어죠. 이걸 나눌 수 있어요? tear. 그 다음에 우리는 손과 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손에서 비끈 거 봐요. 근데 영어를 핑하고 고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손과 바닥이잖아요. 손, 바닥 비끈 거 봐요. 근데 영어는 팜이에요. 팜은 손바닥 말고 야자수라는 뜻도 있어요. 야자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자수 아시죠? 코코팜. 그 다음에 데스크는 책상이 있는데 책과 상이잖아요. 영어에서는 데스크예요. 이걸 여러분 대와 스크로 나눌 수 없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합성어의 의미가 그 구성 요소의 하나하나가 지닌 원래 의미와 가지는 관계를 유연성, 그러니까 연관성이라는 뜻이에요. 유연성은 연관성.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건 2년 연자거든요. 2년 연자 잘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연관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유연성이 높은 언어가 있고 유연성이 낮은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나온 것 중에 손바닥, 벽돌집, 벽돌로 만들어진 이제 손의 발, 논발. 이건 어때요? 유연성이 높죠? 그래서 유연성이 높은 단어. 유연성이 높은 합성.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무집, 나무로 만든 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꺼비가 사는 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비 모양으로 생긴 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은 유연성이 높아야 낮아요. 유연성이 낮은 합성. 위에 거는 유연성이 높단 말이에요. 밑에 거는 유연성이 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연성이 높은 합성어, 유연성이 낮은 합성어입니다. 자, 품사별 합성어에서 이제 보면 합성 명사는 쉬워요. 명사. 기과지 공부신 쫙 읽어보세요. 이건 뭐 제가 다 읽을 필요 없죠. 명사가 합해졌다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명사, 시옷 명사가 있어요. 콧물, 갯돈, 아랫마을 쭉 보세요. 시옷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산불 이런 거는 시옷이 안 들어갔죠. 산불, 물기. 근데 이거는 시옷이 안 들어갔는데 발음을 해보면 산불이라고 읽고 산불이라고 읽어요. 산불이 된다는 거. 물도 마찬가지. 물개가 아니라 물개예요. 물개. 그리고 물개 이렇게 안 읽는단 말이에요. 손등이에요. 손등이에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도 주어하잖아요. 눈병, 술값 다 그 경음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시옷은 쓰진 않지만 시옷이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시옷은 안 들어갔죠. 그다음에 관형사, 명사. 새 언니부터 쭉 나오는 건 읽어보시면 되고,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은 명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의 관형사형. 그래서 이제 명사, 작은 형, 큰아버지 이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용언은 보통 용언의 관형사형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니은과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언의 관형사형. 보통 니은하고 리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뭡니까? 작은 애 니은, 큰 애 니은, 흰 애 니은, 굳은 애 니은, 젊은 애 니은. 맞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해에는 니은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해를 꾸며주는 거고요. 건너다는 리을이 들어갔어요. 디딜방하는 디디다 플러스 리을이 들어간 거고, 볼 일은 보다 플러스 리을이 들어간 거고, 먹을 거리는 먹다에 을이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을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니은, 리을, 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용언의 어감 플러스 명사도 있다는 거예요. 묵밥부터 쭉 나오는 거 읽어보세요. 용언의 명사형 플러스 명사도 있어요. 뭐 갈림길, 디딤돌, 비빔밥, 소금, 배추, 보기, 신경. 명사 플러스 용언의 명사형. 그래서 줄 넘기. 넘기는 원래 넘다의 명사형이 넘기죠. 넘다잖아요. 보물 찾기는 찾다. 이 헷갈리면 그렇게 써놓으세요. 잡기는 잡다. 몸가짐에 가짐은 가지다. 가지다. 부사 플러스 명사. 살짝 곰보, 척척박사, 딱성냥, 따로국밥. 다 부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은 자, 곱슬과 머리, 보슬과 비, 산들과 바람, 물렁과 뼈, 얼룩과 소, 알뜰 주부, 뾰족구두, 꽁생원. 다 이렇게 된 거죠. 주로 이제 명사인 경우가 많고,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명사는 살아생전 섞어치기. 연결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 말 그대로. 연결이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아에다 동그라미 치고 어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게 다 이제 연결형이다. 살다에 아가 붙었다는 거예요. 석다에 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부사 플러스 부사는 잘못. 잘이라는 게 부사고 못이라는 게 부사라는 거예요. 잘과 못이 이렇게 그 부사와 부사가 합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3쪽이 이제 합성 동사는 말 그대로 합성해서 동사예요. 자, 명사 플러스 동사. 힘들다. 거기 2번에. 이거는 정확히 써보세요. 힘이 들다. 원래는 힘이 들다는 이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면 이해가 쉬워요. 빛나다는 뭐겠어요? 이제 제가 필기 안 해도 되겠죠? 빛이 나다. 그렇게 써보세요. 본받다는 뭐겠어요? 본을 받다. 앞서다는 앞에 서다. 거울 삼다는 뭐겠어요? 거울을 삼다.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게 생략이 된 거예요. 연결형. 돌아가다 아가 붙으면 다 연결이라고 써. 알아의 알아듣다의 살펴의 살펴 피어. 살펴는 살피어니까 어가 들어간 거죠. 들어는 띄어의 가려는 가리어죠. 가리어. 맞죠? 가리어를 줄여서 가리라고 한 거잖아요. 연결형 어하다 내려다 보다. 그러니까 내려다 보다 할 때 이제
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다 보다에 그 또 아가 붙은 거고, 보라다 보다에 아가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연결은 고, 싸고, 파고, 타고. 우리 그 이같은 선전할 때도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다 연결형어미예요. 고라는 것이 붙으면 연결형어입니다. 54쪽이 이제 부사동사. 그만두다, 그만이 부사죠. 바로잡다, 바로가 부사죠. 잘되다, 잘이 부사죠. 동사의 어감 플러스 동사는 굼줄이다. 아까 이거 설명드렸어요. 굼다의 굼, 뛰다의 뛰, 날다의 날, 오르다의 오르, 열다의 여, 그 다음에 붙잡다의 붙, 감싸다의 감,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죠. 그런 것이 동사 플러스 동사 어감 플러스 동사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합성 형용사는 명사 형용사, 낫이 명사겠죠. 낫이 명사일 거 아닙니까? 설다 형용사, 배가 명사 부르다, 값이 명사 싸다, 형편 명사 없다, 눈 명사 설다, 남 명사 부끄럽다, 남 명사 다르다. 연결형음이 아까 어와 계속 나왔잖아요. 게을러 빠지다, 깎아지르다. 고가부터 쭉 하고 많다. 부사용언, 못나다, 잘나다, 더하다, 덜하다, 다시 없다. 다 앞에 있는 게, 그 하이폰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부사예요. 연결형 디, 나 플러스 형용사. 검디, 검다, 쓰디, 쓰다, 머나, 멀다, 기나, 길다. 이런 거 다 하실 거고요. 형용사 어감 플러스 형용사. 검, 붓다, 검이라는 게 어간이죠. 높부르다, 높다음에 이제 푸르다죠. 굳세다, 희부였다, 재빠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어간, 다음에 그 형용사가 붙은 거고요. 55쪽의 합성부사는 말 그대로 이제 부사와 부사가 합성된 거예요. 밤낮, 오늘날, 이것저것, 여기저기. 명사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 명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게 부사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부사를 쓴 밤낮. 너는 밤낮. 한번 써보세요. 놀기만 하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때는 밤낮이라는 게 부사로 쓰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는 또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날이나 밤낮 같은 경우는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부사로서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이 뭐 이가 붙으면 명사가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럴 때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인 거예요. 자, 명사 반복, 갈래 이런 걸 우리가 첩어라고 그래 써놓으세요. 명사 반복 A'에다가 첩어. 똑같은 게 중첩 쓰인다. 관형사 명사 어느새 한바탕 쭉. 관형사형 명사. 관형사형은요 니은이 붙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형사형은 니은 또는 니은이 붙는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부사 곧잘 잘못 쭉 읽어보시고. 부사 반복 길이 이것도 다 첩어죠. 자주. 어금 반복 깡충부터 자, 이것도 다 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사 반복 어금 반복 다 동그라미 쳐놓고 첩어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파생어. 파생어는 말 그대로 이제 파생을 하는 건데 접두사이가 파생이 있고 접미사이가 파생이 있어요. 파생어는 이렇게 써서요. 접두사 이런 게 있다. 파생어에는 접두사 접미사. 그래서 자 보세요. 56페이지 첫째 줄 파생어는 어간의 직접 구성요소 하나가 파생 접사다. 자, 파생 접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 지금 썼죠? 접두사 또는 뭐라고요? 접미사.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파생어 중에는 접요사의 요자는 허리 요자. 요자가 뭔지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허리 요자. 그래서 우리말에는 접요사가 없다. 때로 사요, 시옷이나 햅살, 암탉의 비읍이나 이웃을 접요사로 다루는데 이런 것은 접요사일 가능성이 없다. 접요사란 한 형태소 사이를 깨고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접요사 예를 들면 암이 있고 뭐 고가 있다. 그러면 이 형태소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 그 다음에 이게 미음이 들어가. 여기 이해가요? 이 형태와 이 형태 사이에 이 고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돼야 돼. 이해 안 가세요? 아가 있고 미음이 있잖아요. 형태로 나누면 미음이. 그리고 이 사이에 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가 그 접요사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이 접요사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고요. 자, 접두사에 한 파생은 밑에 다 나오죠. 군, 맨, 숫, 알, 풋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제가 여러분 다 한국에서 50년 이상 사신 분들인데 제가 군말부터 쭉 나오잖아요. 수총각, 알부자, 풋나물 다 접두사는 맏형 이런 거. 오른쪽 홀리불, 홀바지, 호치마, 홀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혼몸이 이제 정확히 우리는 한국에서 홀몸 이제 그러는데 혼몸이라는 말도 쓰고 이제 홀몸이라고 써요. 거기 나오죠. 호세 끝에 혼몸 보입니까? 그다음에 홀 끝에 홀몸으로 이제 쓰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고 암컷 그다음에 수 같은 경우 수놈, 숙광, 숙회. 야,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좀 설명할 숙회는 수희예요. 암캐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히읗 종성 치환이라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히읗 기획인데 이게 이제 히읗하고 기획이 합해지니까 숙회가 됩니다. 뭔말 이해가세요? 수히읗 기획인데 숙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래서 안팎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안팎인데 왜 안팎이라고 안 하지? 그 이유는 안이 히읗 종성 치환이에요. 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합해지면 뭐가 돼? 히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히읗 종성 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시어머니, 양파. 양은 서양이라는 뜻이 서양, 우리나라 말고 다시, 그 다음에 들 쭉 나오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언의 어간에다가 붙인 거고 새빨 같다, 시뻘 같다, 휘감다 다 이게 용언의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12번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용언의 어간, 용언에 결합하는 접두사. 용언에 결합하는 접두사. 12번 전부 다. 13번은 짓 이런 것도 헛기침, 덧문, 억각, 짓고생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접두사로 쓰이는 거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58쪽에 14번에 보면 새옷, 새신, 새버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새옷, 새신 이럴 때는 이제 다 관형사를 쓴 거예요. 새버선도 다 관형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14번 A는 가로에 놓고 관형사라고 써놓습니다. 14A에다가 끝에 있잖아요. 끝에 가로하고 관형사. 정말 이해가죠? 14B는 가로에 놓고 접두사. 관형사. 이거는 관형사, 이건 접두사.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접두사는 이제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덧신, 덧버선 쭉 나왔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관형사와 접두사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접두사는 그것이 붙을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 당구장 표시 하나 해놓고. 접두사는 그것이 붙을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옷 이건 쭉 되죠. 근데 보세요. 덧신, 덧버선 몇 가지인데 덧수건, 덧책, 덧사람, 덧학교, 덧시대 대안돼요. 여러분 이런 단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건 무슨 표시다? 비문 표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게 접두사다. 자, 15번. 새 나일론 옷, 새 비단 버선. 자, 이렇게 관형사는 새 옷 사이에 나일론이 들어갔죠. 나일론 동그라미 쳐봐요. 15번 A에. 새 버선 사이에 비단 들어갔죠. 비단 동그라미 쳐봐요. 자, 그 사이에 뭐가 낄 수 있어. 관형사는. 그런데 자, 이 접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덧 나일론 옷, 덧 비단 버선 안 돼.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접사와 명사 사이에는 다른 단어를 끼워 넣을 수 없다. 접사와, 자, 이건 그냥 칠판에 안 쓰게 쓰세요. 접사와 명사 사이에는 다른 단어를 끼워 넣을 수 없다. 끼워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전미사 이한 파생은 파생 명사예요. 이것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꾸러기, 보 이런 것이 다 붙는다는 거예요. 쟁이, 장이 쭉 나오는데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장이와 쟁이가 차이가 뭐냐면 장이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문가라고 써서 전문가. 그러니까 칠장이, 유기장이, 땜장이, 석수장이 이해가시죠? 양복장이와 양복쟁이는 뭐가 차이가 나냐? 양복장이는 양복 만드는 전문가. 요즘은 다 기성복이기 때문에 양복장이가 없는데 요즘에도 있긴 있죠. 그 맞춤옷 만들어준 양복. 근데 양복쟁이는 뭐냐면 양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을 양복쟁이라고 그래요. 약간 이제 멋내는 애들. 그래서 이 쟁이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멋쟁이, 양복쟁이.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이런 거 읽어보세요. 제가 뻔한 건 안 읽겠습니다. 59쪽. 개, 덥게, 싸게, 개가 붙었다. 기, 이것도 붙었고, 이런 거 붙었고요. 웃다, 놀이, 이런 것이 붙었다. 그 밑에 59쪽에 밑에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학을 공부할 때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밑에 있는 거 어쩌고저쩌고 읽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남는다고 안 말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문이. 알겠어요?
이런 백날 알면 뭘 거예요? 예문을 보고, 이게 이런 뜻이다를 알면 돼요. 자, 파생동사. 그러니까 동사로 파생됐다는 소리겠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일하다. 원래는 일이 명사죠. 일이. 여기 하다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됐잖아요. 일은 명사인데. 그런 뜻이에요. 60페이지 보고 있어요. 일은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에 하다. 사랑은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자에서 나온 거, 한자에서. 이 사랑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이 살의 악에서 나왔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영원히 러브, 막 죽고 못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참 이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 모르셨죠?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는 것은, 동양의 사랑은 생각을 해주고 헤아려주고. 영어로 말하면 to be considered. 타력 있다는 뜻인데 considered. 이런 뜻이 거의 없어요, 이 영어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하다 뭐 다 읽어보시면 되고, 되는 집에 되다, 집에는 명사잖아요. 되다, 건설되다, 이룩되다. 거리, 두근이란 건 명사잖아요. 거리다. 덜컹의 거리다. 소근의 되다. 자, 여기 붙어서 다 동사 되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반짝의 이다, 출렁이다, 뭐 떨다에 떨었다, 뜨리다가 붙어서 뭐 흩뜨리다, 넘어뜨리다,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동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생 동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뒤에 단어가 붙어서 그렇게 쓰인다. 자, 61페이지에 19번. 보이다. 이거 보이다는 뭐냐면 보여지다는 뜻이에요. 보여지다라고 써주세요. 19번에 보이다 밑줄 치고 보여지다. 쓰이다, 꺾이다, 깎이다. 그러니까 다 이건 무슨 동사? 피동사라고 써주세요. 피동사. 19번은 피동사예요. 피동사. 먹히다, 뭐 다치다, 뭐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물리다, 이런 것들. 비동사. 20번은 뭐냐면 사동사예요. 사동사. 시키다는 뜻이에요. 시키다. 그러니까 먹이다는 뭐냐면 먹게 하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보이다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보이다는요. 자, 피동을 쓸 때는 보여지다는 뜻이에요. 자, 보여지다. 잘 쓰세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보이다는 건 누구에게 보인다. 보이게 하다 돼야 안 돼요. 보이게 하다 안 돼요? 자, 일단 사동이에요. 보이다가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십니까? 보이다라는 게 보여진다. 보이네. 저 뭐 강물이 보이네. 남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피동인데, 뭡니까? 시험 문제를 보였다.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쓴다고요. 잡히다도 마찬가지예요. 잡히다도 하나는 이제 잡혀지는 거예요. 잡혀지는 거. 이게 참 잡혀진다는 말. 잡히다, 피코트. 영어로. 이거는 피동인데, 잡히다는 게 이게 잡게 하다는 뜻도 있어요. 잡게 하다. 말돼야 돼. 잡히다라는 게 꼭 누구에게 붙잡힌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잡게 한다는 뜻도 있다고요. 참 우리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쭉 되는데, 늦추다, 뭐 속구다 되는데, 자, 알려드릴게요. 이 길이라고 하지 말고 이희리기로 하세요. 이희리기. 이게 더 쉬워요. 이희리기는 피동이고, 이희리기 우구추. 이게 사동입니다. 정말 이해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이희 길이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희리기가 좀 더 쉽지 않아요? 이희리기, 피동,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 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이희리기 우구추. 낮추다, 속구다, 비우다, 뭐 제가 이거 안 읽어도 되잖아요. 이거 읽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원리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지. 자, 파생 형용사 62조. 이것도 쉬워요. 파생 형용사는 뭐냐면 명사에 이제 뭐 하다가 붙었어. 다정이란 명사에 하다가 붙었어. 그러니까 하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다정하다. 맞죠? 진실이라는 명사에 하다가 붙었어요. 형용사. 깨끗이라는 것에 어간에 하다가 붙었어. 이런 거죠. 못에 하다가 붙었고, 가득에 하다가 붙었고, 롭은 향기 명사잖아요. 롭이 붙어서 형용사. 향기롭다, 보배롭다, 이롭다, 해롭다, 가스롭다. 다 형용사죠? 다 되가 붙었어. 예를 들어서 욕이 명사야. 욕되다, 복되다, 세련되다, 참되다, 헛되다. 답이 붙었어. 정명사죠? 정답다, 꽃답다, 참답다, 아름답다. 스럽, 자랑 명사죠?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바보스럽다.
지, 건방 명사죠? 건방지다. 갑 명사죠? 갑지다. 멋 명사죠? 멋지다. 얼룩 명사죠? 얼룩지다.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가느다랗다. 여러분 가늘다만 해도 형용사 돼야 안 돼요. 가늘다 형용사 되나요? 아니 가늘다 형용사 안 돼요? 가늘다가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걸 가느다랗다 해도 어때요? 다라시 붙어도 형사예요,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늘다는 동사가, 그러니까 동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동사는 움직이는 거, 형사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다, 여러분 높다가 움직여요? 그게 형사인 거예요. 가다 움직이잖아요. 먹다 움직이는 거, 맞죠? 먹으려면 계속 숟가락질을 해야 하잖아요. 숟가락. 뭐 가다 오다 놀다 차이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생 부사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갓이라는 것은 22번 형용사 어간이에요. 형용사 어간 22번에 써보세요. 이는 부사 같이, 굳다 형용사 어간 이, 길다 어간 이, 빨리는 빠르다 형용사 어간의 이, 슬프 형용사 어간의 이, 반드시라는 어근이에요. 이가 붙었어요. 깨끗 이, 뚜렷 이, 높지기. 반복 복합어 나날 이, 원래는 날라리예요. 날라리 맞죠? 날라리인데 니을이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날이란 말 원래 아니고 날라리예요. 날라리. 여기서 니을이 탈락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집집이 다다리도 달다리죠. 달다리. 다가 떨어졌다. 일일이는 그대로. 일찍 부사 이, 더욱이 곰곰이 희, 가만의 희, 조용의 희. 도로는 돌 플러스 오에 돌 플러스 오. 그게 도로로 된 거예요. 너무는 너무합니다 할 때 넘 플러스 우. 자주는 잤다는 말 있죠. 뭐 어떤 일이 잤다. 여기 우가 붙었어. 근데 자주 화폐화된 거예요. 자주가 된.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연음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지붕이 뭐라고 했어요? 지 플러스 웅이라고 그랬죠. 이게 합해서 뭐가 돼요? 지붕이. 원래는 지붕이 아니에요. 지붕이에요. 웅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제 좀만 더 가면 끝나요. 64쪽. A는 64쪽 23번에 A는 전미사라고 써요. 전미사. 자, A에다 써주세요. 전미사. 가로. B에다가는 어마러미. 자, A는 전미사 쓰세요. B에다가 뭐라고요? 어마러미.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높이 깊이가 전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둥글이 푸르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미사는 분포가 제한된다, 안 제한된다? 제한된다는 거예요. 제한된다. 어마러미는 분포가 제한된다,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왜? 비문 표시가 없으니까. 비문 표시가 없죠. 자, 문제 4문제 하고 좀 쉬겠습니다. 복합어의 직접 구성에서 분석이 잘못된 거, 새끼손가락, 새끼 따로, 손가락 따로 연결되는 거 맞아요? 첫날 밤. 이게 첫 플러스 날밤은 아니겠죠? 첫날 플러스 밤이겠죠. 시부모, 시 플러스 부모잖아요. 불꽃놀이는 불꽃놀이지. 이거는 아까 했잖아요. 불꽃, 자 써보세요. 불꽃놀이.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돼요. 통사적 합성어 이거 아까 했잖아. 콧물 시옷 들어갔잖아. 틀렸죠. 맞죠? 어깨동무 건늑다 2번이 되는 거고, 접칼, 접는 칼이라고 했잖아요. 접는 칼. 그렇죠? 굼줄이다도 아까 이야기했죠. 굼줄이다는 이제 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줄이다가 붙은 거. 이거는 아까 그 했던 거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동사적 합성어가 아까 49쪽을 보십시오. 4번. 거기 잘 보면 돼요. 척척박사 알아보다도 자,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다 같은 건 괜찮은데 척척박사는 그 비통사적이라고 했죠. 그 4번에 2에 있잖아요. 척척박사. 접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단어. 맨발. 맨이 접사예요. 동그라미 맨. 출렁거리다는 출렁에 거리다가 이제 붙은 거예요. 거리다. 그 다음에 그 일찍이는 일찍에다가 이가 붙었죠. 일찍이니까. 일찍이. 이해가시죠? 일찍이 이. 근데 새언니 같은 경우는 이건 관형사의 접사가 아니라. 새언니는 관형사. 음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생형사가 아닌 건데 이거 쉽잖아요. 향기란 말에 붙어 보세요. 향기란 말에 높다가 붙었잖아요. 높다. 명사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향기가 명사잖아. 일단 이거는 뭘 알아야 하냐면 앞에 있는 게 명사인지를 알아야 돼. 맞죠? 향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2번에 자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4번에 정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명사야 아니에요. 그러면 높다 붙어서 형용사, 스럽다 붙어서 형용사, 답다 붙어서 형용사. 가득하다는, 가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득이 이게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이건 부사죠. 가득 이런 말은 부사란 말이니까 부사에 그냥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명사에 이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게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